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장관 인사청문회. 장관 인사청문회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후보자는 강선우 네. 여가부 장관 후보자. 먼저 청문회 하이라이트부터 보고 시작할까요? 네. 예.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박스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이렇게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남의 음식 먹은 거 처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 후보자 주도로 의원실 내에 조직적인 왕따, 사직 보좌진의 재취업까지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특정 인원을 콕 집어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시키고 사직 보좌관이 다른 곳에 지원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돌려 채용을 막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한지아 의원님께서 존경하지 마세요.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모욕적입니다. 저는 보좌진을 존중하세요. 예. 지금 이다리 의원, 한지아 의원과 강선우 후보자 간의 이제 설전들 보셨는데요. 조태임 기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강 후보자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목소리도 좀 되게 낮게 깔고요. 고개도 좀 숙이고 몸을 최대한 낮추고 계속 연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다. 상처를 입은 보좌진들에게 사과드린다. 여러 차례 사과를 반복했어요. 예. 네, 청문회 시작 전부터 순탄치 않았는데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강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청문회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혼잡스러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갑질왕 강선우 아웃이라고 적힌 피켓을 이제 노트북에 붙인 것을 두고서도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가 개의 13분 만에 정회됐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기됐던 의혹, 갑질 의혹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보좌진에 버리게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전날 남긴 음식이 아까워서 이제 차에 들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차에 두고 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비대 수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비대 수리는 이제 지역 사무소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다. 최근 나온 보도들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보좌관한테 달려가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지역 보좌관한테 예. 시킨 게 아니라 조언을 구했다. 조언을 구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위장 전입 의혹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발달장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천천히 옮겨야 했다. 갑자기 이사를 할 수 없었다. 이런 걸 설명하면서 또 울먹이기도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 쪽에서 이제 감정 잡고 있다, 이런 이제 비꼬는 반응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낮에 근데 이렇게 이제 해명이 나오고 나서 처음 단독을 했던 SBS가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기사들을 냈어요. 네, 그 SBS가 강 후보자한테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보좌진과 나눈 텔레그램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그 현관 앞에 그 쓰레기를 내놨으니 치우라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진과 함께 아예 원본을 제시한 거죠. 원본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텔레그램은 이제 SBS에서 각색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줬고요. 각색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자기가 강선우 후보자 집 쓰레기를 그 지역 사무실에 버리겠다, 요 내용이에요. 그 사진은 원본인 거고요. 네, 사진은 있고요. 예. 네. 그리고 SBS는 또 이제 그 보좌진과 수개월간 주고받은 대화와 내용, 그러니까 사진이 있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강 후보자가 계속 뭐 이거 과장된 보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즉각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추가로 보도할 근거가 있다는 것도 좀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할 것이 더 있다라는 암시를 어제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네네네. 수개월치 텔레그램 대화를 다 가지고 있다. 자, 그 외에 다른 후보자들도 짧게 짚어보죠. 네, 그 우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 태양광 사업,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정 후보자가 태양광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인해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는데,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사업은 이제 생계형이었다고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정 의원이 법안 발의한 것은 영농형 태양광으로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일반 태양광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남북 관계 전환을 위해서 통일부 명칭 변경을 시사했는데 그 대안으로 한반도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논란이었던 건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제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 이게 이제 집중 추궁됐는데 그 부산시장 출마를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얘기에 전 후보자는 세상 일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여지를 남기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부산 이전을 하면은 오히려 북극 항로 시대에 선도를 할 수 있어서 그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경훈 이제 과기부 장관 청문회는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 그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좀 시끄러웠는데 야당에서 최민희 독재 아웃이라는 피켓을 또 노트북에 붙여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회 경위들을 시켜가지고 피켓 제거를 시도하면서 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그래서 본격적인 청문회는 오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전에 파행이 됐던 이유가 후보자 때문이 아니라 네, 최민희 과방위원장. 아웃이라는 그 네. 피켓 시위 때문에 충돌이 벌어진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자, 어제 인사청문회들 쭉 정리해봤습니다. 박순봉 기자는 좀 어떤 인상적인 장면들 떠올리세요? 그러니까 방금 조태임 기자가 얘기를 해주신 대로 그 배경훈 후보자 그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뭐 일정이 이제 멈춰진 그런 상황이 그러네요.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을 좀 알 수가 있는 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사실 공방 내용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났어야 될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에 물어봤을 때 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당직자 폭행했던 사례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좀 긁으려고 하는 거다. 자극하려고 하는 거다? 네, 자극을 해가지고 네. 이탈시키도록 아니면 이제 고성이 오가도록 해가지고 산해를 시키거나 정해를 시키는 그런 전략을 하는 건데 여가부에선 참았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기부에서는 국힘에선 참았다는 거 맞습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후보자니까 이 청문회 시간이 굉장히 귀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해나 정해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에서 버티면서 갔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결국에는 강선 후보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류 같아요. 이런 기류 같은데 어제 전반적으로 뭐 여권 쪽 인사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일단 어제 체크한 분위기로는 일단은 강선 후보자는 버틸 것 같습니다. 본인은 본인 버티고 여권 기류도 이제 강선 후보자까지 내주기는 좀 어렵다 이런 기류인데 당도 버틴다. 네, 예. 지금 이게 제가 인사를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엔 뭐 사석 전략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누구 하나를 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이런 얘기들이 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기류가 조금 미묘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민주당 모 의원한테 물어보는데 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선우 후보자를 내주기는 좀 어렵다. 강선우 후보자를 내주면은 충격이 크다. 왜냐하면 의원이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랑 가까웠던 인사고 그래서 이제 부담이 되는데 그런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네. 국민적 여론을 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 정도라면은 국민의힘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버틸 건데 국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아픈 새끼손가락이라도 잘라야 되는 순간이 올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묘하긴 한데 현재까지 기류로는 버틴다. 다만 더 많이 뭐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보이고요. 결국 더 많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는. 근데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 인사청문회는 어제로 끝난 거잖아요. 네. 추가 보도가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까 그 텔레그램 수개월치를 보좌관이 이미 기자에게 넘긴 상태고 기자는 더 가지고 있는데 보도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어제 했거든요. 보도에서. 뭐가 더 나오느냐. 그게 국민 여론을 들썩이게 할 만큼 크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 평가는 청문회 때는 국민의힘에서 추가적인 새로운 걸 제기하지 못했다고 민주당은 평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 보도에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반대로 또 다시 국민의힘 쪽 전략을 보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류가 조금 이제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기류가 좀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강선 후보자를 더 집중 공격하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니 차라리 강선우 의원을 낙마시키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그림들이 있는 거고요.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내일이잖아요. 인사청문회가. 네네. 근데 여당 쪽에서 이미 내준다면 이진숙 후보자다 이런 기류가 있다고요? 그런 기류들이 이제 좀 수면 아래서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포기한다 이런 그림들은 아니지만 내줘야 한다면 이런 정도의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꽤 비상이에요. 이제 보통은 의원 불패라고 하잖아요. 현역 불패 이런 얘기 있죠. 국회의원은 장관 후보자에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 의원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그 총선이나 선거 과정에서 상대 진영의 검증을 어느 정도는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 예를 들면 이제 교수 출신이나 이런 쪽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경우가 많아요. 예. 검증에는 좀 취약한데 근데 이제 의원들이 이번에 강선우 의원건이 강선우 후보자건이 많이 부각이 되니까 아 의원들에게도 이 불패를 깨뜨릴 수 있는 문제가 있구나. 공통된 문제. 이게 바로 보좌진들 갑질 문제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얘기들 들어보면은 과거 보좌진들한테 이렇게 사과 전화하는 의원들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만둔 보좌진들 다 찾아가지고 전화 돌려요. 뭐 이렇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사례들이 꽤 사람도 있다고 있다. 합니다. 예. 네. 근데 뭐 요즘 그렇게 갑질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요즘 같은 시절에. 예전에 이제 19대, 20대 때는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근데 앞서 이제 박순봉 기자 말한 걸 덧붙이면은 이진수 후보자는 이제 논문 표절 요것과 관련된 예,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국민 정서상 갑질이 더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많은 평론가들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돈 문제나 뭐 이런 것보다도 국민들한테는 갑질 문제가 더 크게 와닿는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도 이제 청문회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보겠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앞서 SBS 보도도 있지만 향후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그 결과도 잘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상당수가 다 자신은 의뢰 위치에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실제 뭐 의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확 되는 거죠. 예. 보좌진 갑질은 사실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도 그냥 그 보좌진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얘기 들어보면은 네. 갑질 얘기들은 사실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음. 그 수위가 좀 정도의 다르고, 문제. 예, 정도가 다르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문제 제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왜냐면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게 굉장히 타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원실에서 이게 채용이 잘 안 돼요. 채용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업계에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나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전시작전권과 관세 협상.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미국 관세 협상에 농산물 개방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권 조기 환수 문제도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고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지금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다녀왔는데 이제 관세 협상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과 안보의 패키지들을 구상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도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시끄러웠던 건데요. 예. 어쨌든 대통령실은 최근 이제 밝힌 입장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그 한미 간 통상 협상이 같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간의 보도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면서 사태를 네. 수습하는 상황이에요. 음흠. 근데 이 논란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정리를 해보면은 전시작전권은 이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인데 네. 평시에는 우리 군이 지휘권을 갖지만 전시에는 한미 연합사령관, 그러니까 미군 대장이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자권 환수하자는 논의는 노무현 정부는 2006년부터 이제 돼서 지금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 왔고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전자권 전환의 역사, 뭐 전환 시의 이제 실익 등에 대해서 좀 물어봤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네. 이게 그럼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다시 관세 협상과 엮여서 나오냐면은 네.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 다녀와서 통상이나 투자, 안보를 패키지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미국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통상과 안보는 따로 떼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같이 논의하겠다 이걸 밝힌 거죠. 음흠. 그러고서 이제 몇몇 보도를 통해서 그러면 요 안에 전자권 환수도 안보 패키지의 일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왜 전자권이 이제 안보 협상에 그 관세와 안보 협상에 묶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각 국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나토 등을 대상으로는 GDP 5%,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2.3%가 국방비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방비 증액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자권 환수 조건을 달성하려면은 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 전략, 뭐 정찰 자산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이제 수십조 원의 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미국산 무기 수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적자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일종의 좀 방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었던 거죠. 아하. 네, 근데 이제 바로 보수 진영에서 다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네.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을 약화시키고 한국 안보에 구멍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하면서 철회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선 진화에 나선 건데 네. 지금 전시작전권 환수는 장기적으로 논의해온 문제지 지금 새롭게 뭐 협의되고 있는 거 아니다. 관세 협상가 이뤄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관세 협상에서 전자권 얘기 나오고 소고기 쌀 얘기 나오고 박순봉 기자. 네. 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지금 복잡하게 그림들이 있는데 일단 좀 단순화해서 봐야 되는 건 일단 미국 쪽에서는 전자권 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메시지냐, 여권 쪽에 좀 주요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이게 게임을 단순화해서 관세 협상에 우위를 점하겠다는 그런 삽바 싸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제 전자권이라던가 아니면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걸 다 연동해서 우리가 처리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우리의 이익을 많이 가져, 금전적인 이익을 많이 가져왔느냐, 돈. 네,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전자권 환수나 방위 분담금 얘기랑 섞여서 가면은 네. 협상이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건 다 빼버리고 우린 관세만 딱 협상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줬다라고 좀 정부 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거 얘기는 다 치우고 우리 관세 협상만 하자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아하. 근데 우리 쪽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자권 환수는 장기적으로 진보 진영이 계속해서 꾸준히 추구해 왔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관세와 상관없이. 네,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실은 협상이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 내용들을 보면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3가지 조건을 들어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그 조건들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서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한국이. 그다음에 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이 있느냐. 네. 그다음에 뭐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이 그에 적합하느냐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결국 이게 추상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양측 지도부가 그러니까 양측 대통령이 합의를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복잡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 8, 9월에 신국가 국방 전략을 내놓을 거예요. 뭐 그래요? 빠르면 9월 어. 이때쯤이 되는데 그거하고 맞춰서 맞물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의 어. 입장에서요. 예, 그리고 예.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전자권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4성 장군이 각각 있는데 미국이 사령관 우리가 부사령관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뒤집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느냐. 근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돈이 중요하니까 돈 문제가 해결되면 받을 수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받기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변수입니다. 상당히 복잡하네요. 예, 내용들이 복잡하네. 복잡하죠. 양쪽이 다 복잡하네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내일 이 관세에 관해서는 관세 전문가와 함께 긴 인터뷰 하나 준비해 놨거든요. 여기서 딱 자세하게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